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수년, 수십 년이 흐르면 몸속에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독약이라고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복수.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병원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아픈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죠. 병은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병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몸 안의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간은 바로 그 차이를 결정짓는 기관이죠. 3천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이루어진 간은 담즙을 통해 소화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도 하고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 깨끗한 피를 재공급하는 역할도 하죠. 몸 전체 해독작용의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간은 우리 몸 해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간의 해독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 머무르면 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숙변입니다. 장내에 오래 정치되어 있는 변을 뜻하는 숙변. 숙변은 마치 치아에 끼는 치석처럼 장내 점막에 달라붙어 장 흡수와 연동 운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유는 숙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환계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시궁창에 있는 것을 방에 한번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냄새에 의해서 또 그 악취에 의해서 아마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할 겁니다. 장의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이죠.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이나 항원들, 해로운 독소들은 모두 장에서 걸러집니다. 장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요. 겨우 1g밖에 안 되는 대변 속에도 1000억에서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뿜어냅니다. 또한 균 자체의 몸에서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특히 세균이 죽으면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껍질이 분해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내독소입니다. 그 내독소가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폐혈증에 빠져서 뭐 며칠 내로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장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세포가 손상되면 갈라진 틈으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파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의 근본은 장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끝에 가서 아무리 발라주고 뭐 약을 해갖고 해결이 되겠냐고. 근본을
해결해 줘야 되죠. 그 근원이 해결 안 되고서는 아무리 뭐 좋은 약이나 뭐 그걸 먹고 바르고 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 쌓아놓은 지방이 되게 많으면 배고픔 지방을 분해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먹는 게 널려 있으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뭘 먹죠. 뭐 자동 커피를 빼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배고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방 분해하는 거를. 그걸 참게 유도해주는 과정이 해독 다이어트고. 건강 클리닉 그리고 한의원 뭐 또 한약도 먹어보고 또 등산 뭐 수영 뭐 달리기 뭐 헬스 등등등 주사도 맞아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 빼는 거 있죠. 지방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빠지긴 빠지는데 그게 다시 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빼면 그 전에 쪘던 살보다 그 이상이 더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로 찐 거거든요. 다이어트로 살을 빼면 우리 몸은 그에 맞춰 에너지 소비량을 줄입니다. 몸의 변화에 대처하는 거죠. 요요 현상이나 정체기처럼 어느 정도까지만 살이 빠지고 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다른 원인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방세포 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 즉 독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염증을 유발하는 이 물질은 지방이 분해될 때 함께 나오는데요. 그 해독 다이어트는 뭐 사실 뭐 내 몸에 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독이라는 거는 내 몸의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물질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녹아 있는 거는 일단 지방이 분해가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신호를 줘야 돼요. 은미 씨는 몸을 붓게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죠.